국내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삼성 이재용 회장 오늘 1심 선고 징역 9년 구형의 무죄 가능성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과 관련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증언, 불일치 등으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 정부 건강보험 재정에 메스 대형 수술 보험료율 법정상한 올리고 비급여 손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법정상한을 8.5%에서 9.5%로 인상하고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2024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3조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3. 선거의 여왕 박근혜 오늘 북콘서트 탄핵 후 첫 간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서울 북촌에서 열리는 박근혜와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4. 사법농단 3인자 임종원 오늘 1심 선고 5년 만에 결론.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대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임 전 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 인사에 개입하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임 전 행정처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5. M&A 블루칩 떠오른 바이오 자금 조달 난항에 창업주 은퇴 맞물려 저감매수 기회. 바이오 업계가 M&A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는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업주들이 은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 주식들의 가격이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저감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해외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BBC 누즈코리아는 내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자금 무기 인력,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감, 미국 대선 등 5가지 요소를 살펴봤다. 자금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파트너들이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기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능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력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충분한 군인 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감 측면에서는 서방의 대중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 측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 미국 하원 미국 이산가족 등록.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선 미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산가족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이산가족들을 등록하고 그들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고 북한 이산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승인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3. 호주 북한 불법 해상활동 감시 올해 첫 활동 착수. 호주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공식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방부는 호주 공군의 P8A 포세이돈 수상정찰기가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석유 및 석탄 밀수 활동을 감시했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지난 2018년부터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번의 작전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4. 북한 대화복귀 촉구동맹 강화 연내 평화 증진.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이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규탄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길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2월 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이 대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은 올해 연내에 한반도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인권 탄압 책임 추궁 전념 유엔 인권이사회는 2월 5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토마스 오제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핑계로 인권을 더욱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